33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한 개만 딱 공부하면 되거든. 제일 위에 의의를 보세요. 의의를 보면 부기등기란 독립한 그 자체로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어떤 주등기의 자 밑줄을 긋습니다. 순위번호. 여기서 중요한 건 순위번호라는 그 표현 속에서 갑구, 무성구, 을구, 1에 1, 1에 2 이렇게 되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은 부기등기의 순위와 요건입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죽었습니다. 주등기 순위.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죽었습니다. 그 등기 순서. 여러분들 그냥 요래 보면 되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에 1 있죠? 그러면 1의 뭐다? 1. 그리고 여기에 1의 뭐다? 2. 1의 뭐다? 3. 저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 부기등기 붙일 수마다 있다. 이때 이 세 개가 분쟁이 발생하려면 앞번호는 같아 안 같아? 같이. 요 뒷번호는 다르죠. 그럼 요 1, 2, 3을 한자로 말하면 선후, 한글로 말하면 등기한 순서. 되죠?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요건에 갑니다. 갑구, 무성구, 을구. 한 장 넘기세요.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한 개의 주등기 죽었습니다. 여러 개 부기등기 할 수 있으며 죽었습니다. 부기등기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되죠. 그러면 이제 335페이지를 갑니다. 그럼 출제인이 이제 물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게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묻거든. 그러면 거기에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은 밑에 보세요. 언제나 부기등기가 있고 언제나 주등기가 있고 밑에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 되거든. 그럼 시험은 밑에 거를 갖고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권리 이전 저당권 처분에 대한 세 개를 묶으세요. 그래가 아까 요거 했던 게 소유권에 들어오면 뭐다?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딱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등기 있죠? 가등기는 지금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옆에 보면 이래 놨죠? 본등기가 죽었습니다. 주등기. 가등기도 죽었습니다. 주등기. 한 칸 밑에 본등기가 죽었습니다. 부기등기. 가등기도 뭐다? 부기등기. 되죠? 그러면 변경 경쟁이 지금 이제 배우러 갈 거거든. 그것만 이제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말소회복 있죠. 말소회복. 오른쪽에 갑니다. 전부 동그라미 치세요. 일부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배웠죠? 전부는 뭐다? 주등기. 일부는 뭐다? 부기등기. 그럼 이제 변경 경쟁이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변경 경쟁이. 그럴 때 여러분들 갑니다. 부동산 표시죠. 표제부다 갑골구다 표제부 옆에다가 썼어요. 표제부에는 부기등기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등기명인의 표시입니다.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이 키인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등기부를 그려볼게요. 등기부를 그립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겠어요.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접수가 있어요. 여기에 등기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자 기타가 있어요. 자, 보세요.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입니다. 5억입니다. 전세기간입니다. 2년입니다. 전세권자. 자, 여기에 송윤아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700-123-2134-567입니다. 요래하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어. 자, 두 번째. 이번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자, 요렇게 됐어요. 그럼 채권액이 3억이라고 보겠어요. 등기가 몇 개입니까? 2개. 2개입니다. 그럴 때 요거와 요거는 같아 다르다? 다르답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보존, 설정, 무슨 등기? 이전. 그럼 요 세 개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했을 때 바로잡는 등기를 배우러 가거든. 배우러 가면은, 자, 여보세요. 경정, 뭐다? 변경. 요 두 개는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에 변경 경정입니다. 등기, 명의인,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권리의 변경 경정이에요. 그럼 부동산 표시는 표제보다 표제 달리 해놓고 할게요.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가 자 시작. 부동산 표시가 뭡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료. 맞죠? 자, 그러면 등기 명인의 표시가 자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권리의 변경은 시작. 요게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이 5개는 그냥 빌려 쓰는 겁니다. 토지를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렸을 때는 2가지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전세에 뭡니까? 전세금. 전세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거 있죠, 요게 잘못 적을 수 있다, 있다. 요걸 바로 잡는 거는 시작. 권리의 경정. 달라졌다면 권리의 변경. 요거 있죠. 이걸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정. 달라졌다면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그게 지금 이 2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요게 항상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입니다. 요 전세금이 5억에서 6억으로 오를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게 이해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이 송윤자아죠. 그럼 송윤아가 송윤자로 개명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거 개명했다고 해서 후순위 저당권자 불이익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말은 이게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만약에 개명을 했다면 바로 이름이 뭐다? 1. 등기 명인의 표시의 시작. 변경. 여기 뭐다? 개명. 여기 송윤자. 요래 쓰고 요거를 지우면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경정은 이해관계인이 없거든. 그럼 바로 부기등기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언제나 부기등기하는 거다. 그럼 시험에 내더라도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시험에 안 내지. 너무 고마운 거니까. 그럼 여기서 요게 오르락내리락 그릴 수 있다. 이 말은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하면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리 오세요. 이걸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처음 해봅니다. 1번에 전세권입니다. 전세금이 3억입니다. 1번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3억입니다. 1번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3억입니다. 이때 2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2억이에요. 2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2억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거는 2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요 전세금이 3억에서 4억으로 오르거든. 그럼 바로 1억이 뭐다? 1. 몇 억이다? 4. 그럼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바로 부기등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3억에서 4억으로 오르면 요 사람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 무슨 관계이다? 예. 혹시 또 오해 살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 잠깐만 요리할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다시 지우고 다시 합시다. 자, 요렇게 되졌어요. 요렇게 되졌어요. 요래 되죠. 1번에 전세권이 3억입니다. 1번이 전세권이 3억입니다. 2번에 저당권이 2억입니다. 2번에 저당권이 2억입니다. 요때 요 3억이 4억으로 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1억이 뭐다? 1. 안 들어가면 몇 번이다? 3. 되죠? 그러면 들어가면 1억이 1이죠? 오케이? 그럼 요게 3억에서 몇 억으로 간다? 4. 그러니까 요거를 탁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웠다는 말은 요 자리에 요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런데 여기는 여기 3억이죠. 그러면 요 3억이 4억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관계? 예. 그럼 이 사람의 성낙서가 안 들어갔거든. 그러면 그냥 요게 몇 번이다? 3번. 그러니까 몇 억이다? 4. 그럼 이때 조심할 때 여기 3억, 여기 4가면 7억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요거는 변경이거든, 변경.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그러면 요래 해도 3억에서 몇 억으로 올랐다? 4. 그럼 요거는 주등기 하면 요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둬도 3억, 4억 이런 거 아니에요.
요 앞에 권리의 무슨 등기? 변경. 3억에서 얼마로 변했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럼 시험에 낼 때는 부기 등기를 하면 종전 등기는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오더와이더 오. 주등기를 하면 종전 등기는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칠판이기 때문에 이래 하는데 실제 컴퓨터 요즘 등기부는 전산화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네. 그럼 부기등기를 할 때는 여기다가 칸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 오케이? 1의 뭐다? 1. 그래가 이렇게 사고로 씁니다. 등기부는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줄 삽입, 칸 삽입이 자유롭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종이로 되어 있을 때는 이래 하는 거죠. 종이로 되어 있을 때는. 맞아요. 네. 실제 등기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 있던 번호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래서 실제는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줄 삽입을 딱 해가 칸 삽입을 해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됐죠? 네. 동가.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봅시다. 가등기입니다. 이 가등기가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자, 처음에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와보세요. 처음에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우리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등기는 혈액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가 하나가 종국 등기입니다. 이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본등기라고 불러요. 본등기. 하나는 예비 등기입니다. 예비 등기. 됐죠? 그러면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거는 답이 뭐냐 이러면 등기를 하면 권리가 변한다. 이거는 무슨 등기다? 종국 등기래요.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등기다? 예비 등기다. 예비 등기. 그럼 예비 등기는 써놓고 할게요. 예비 등기가 무슨 등기다? 가등기다 이 말입니다.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그러면 권리가 변하지 않는데 왜 하느냐? 가등기는 뭐를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권은 나중에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 해달라? 본등기. 본등기입니다. 본등기. 그러면 순위 보존을 위해서 무슨 등기한다? 가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무슨 등기한다? 가등기. 여기도 뭐가 나온다? 순위니까 표제부에는 순위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표제부에는 가등기라는 말이 없어요. 가등기는 갑구, 얼구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등기는 전부 다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한다, 이게 청구권을 보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어날 때 제가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거든. 자, 요리라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많이 생략하겠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정말이세요? 그래. 그럼 아버님 제 이름으로 가등기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했다? 가등기를. 그럼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는 가등기를 함으로써 번호를 받은 거예요. 번호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몇 번입니까? 2번. 그러면 다음에 오는 사람 몇 번? 3번. 이게 후순위로 밀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둠으로써 번호를 받았어요. 이 번호를 받았다는 게 순위를 딱 가지고 있다. 몇 번을 가지고 있다? 2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가등기를 했어. 여기는 시아버지의 말만 믿고 가등기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때 자 여기 정합니다.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줘도 소유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다?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글자를 보세요. 처분 제한의 효력이 없다, 있다. 이런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가등기된 부동산은 처분 제한의 효력이 없다, 있다. 자, 둘 중에 어느 게 답이다?
여러분들 벌써 처분 제한이죠. 부정의 부정이지. 그러면 처분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의 효력이 있다는 것은 처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 말은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줘도 소유자는 누구다?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뭐다?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글을 쓰면 가등기된 부동산은 매매할 수 있다. 이래 쓰면 되는데 이래 쓴다 이 말입니다. 시작. 처분 제한의 효력이 없다. 이래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말로 말하면 시작.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열심히 공부해가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했다면 이제 시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이제 제 이름으로 등기해 주세요 이랬다. 그럼 요 그림을 먼저 볼게요. 며느리가 등기해 주세요 이래 했는데 이미 소유권은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가 있다 안 넘어가 있다? 그럼 며느리가 도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이 못 찾아오는 거예요. 이리로 가 있어. 그럼 요때는 이제 며느리가 가등기해 뒀죠. 그럼 시험에 합격했거든. 그럼 이제 시아버지한테 가서 합격증 보여주면서 이제는 진짜 등기해 주세요. 진짜. 그게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건 가등기입니다. 이건 본등기입니다. 등기가 몇 개? 2개. 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럼 요 번호는 가등기를 하거든 번호다. 본등기를 하거든 번호다. 가등기. 그럼 본등기도 이 번호를 같이 쓴다. 같이 안 쓴다? 같이. 요걸 문자로 말하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어드와이더 오. 두 번째, 가등기 때 다시 할게요. 이 그림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소유자는 병입니다, 병.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했거든. 자, 정리합니다. 가등기 때 며느리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 그럼 을은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몇 명? 2명. 이거는 몇 번? 2번. 몇 번? 3번. 동일 부동산의 소유자가 2번, 3번 나란히 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을이 가등기를 해놨거든. 그럼 나중에 본등기하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제3자가 이 등기를 산다 안 산다? 안 산?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가등기 해놨다. 본등기하면 너희들 소유권 날라간다. 함부도록 사라. 사지 마라. 사지 마. 그걸 경고해두고 있다. 이 말이야. 가등기를 해둠으로써. 그럼 요 놈은 경고를 무시했다. 무시했으니까 죽여줘야지 이거는. 맞아요. 네. 요게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등기를 뭐를 보존하기 위해서 순위. 그럼 나중에 며느리가 본등기 해주세요. 이게 무슨 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권. 그래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대.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갈 때 요걸 먼저 해놓고 들어가면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가 있거든. 가등기는 가짜 등기라. 이거는 진짜 등기라. 요거는 매매 예약을 하고 임시로 해두는 등기라. 요거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진짜로 하는 등기라. 그러니까 가등기는 약혼이다 이 말입니다. 본등기는 결혼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왜 약혼 해둡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을 하는 거지. 맞다? 아, 결혼을 안 하는데 무슨 약혼을 해요? 답은 이겁니다. 약혼을 해두는 이유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혼을 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약혼의 대상자와 결혼의 대상자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약혼의 대상자와 결혼의 대상자는 동일해야 됩니다. 물론 달라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되는데 말로서 표시할 때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제가 예를 때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100살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8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드문 케이스잖아요. 방송국에서 두 분을 초빙을 해가 이야기를 나눈다. 그래서 사회자가 할아버지한테 마이크를 딱 대면서 할아버지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옆에 계신 할머니하고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의 속마음은 뭡니까? 절대 노. 맞죠? 아니 다른 사람하고도 살아봐야지 왜 똑같은 사람하고 살아봐야 돼요? 절대 노다 이 말. 근데 그걸 말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맞아 죽죠. 그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 당연하지. 내가 다시 태어나도 옆에 있는 할멈하고 결혼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케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우리 일상생활에는 있잖아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말로 할 때는 약혼의 대상자와 결혼의 대상자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게 이해가 된다면 가던 길을 갑하고 을하고 했다면 본던 길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돼. 가던 길 때 의무자가 갑이었다면 본던 길 때도 의무자가 갑이어야 돼. 가던 길 때 다시 합니다. 본던 길가 주던 길하면 가던 길도 주던 길 해야 돼. 본던 길가 북이던 길하면 가던 길도 북이던.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 가야 되는 거는 가던 길과 본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야 되는구나. 이걸 느끼고 가야 돼. 그러면 좀 전에 가던 길을 갑하고 을하고 했죠. 그럼 본던 길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돼. 가던 길 때 의무자가 갑이었죠. 그럼 본던 길 때도 의무자가 갑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거 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책으로 가볼게. 의를 가보세요. 의래. 두째 줄 끝에 소멸에 자 적었습니다. 청구권을 보전. 그래가 제일 밑에 옵니다. 본등기를 했을 때 죽었습니다.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 무슨 등기한다? 가등기. 그럼 순위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갑구, 무슨 구, 을구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337페이지에 가면 가등기의 대상이 나와요. 대상이 나오는데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339페이지에 표가 나옵니다. 그거를 외우는 겁니다. 표를 외우는데 31회 때도 여기서 답, 30회 때도 여기서 답, 29회 때도 여기서 답. 이렇게 3년 동안 대상을 물었어요. 대상을. 자, 그러면 제일 위에 갑니다. 권리의 등기니까 갑골구는 5죠. 오른쪽에 표제부는 뭐다? X. 자, 왼쪽에 가등기. 자, 죽었습니다. 처분금지. 오른쪽에 본등기 금지. 딱 되죠. 그럼 이거는 외우는 겁니다. 자, 여기로 오세요. 가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본등기, 여기 할게요. 본등기, 금지, 가처분입니다. 그러면 출제위원이 물을 때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가등기에 의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냐, 없냐. 본등기, 금지, 가처분의 등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래 OX로 묻습니다. 그럼 이거는 O, 이거는 뭐다? X. 자, 설명을 해야 되거든. 이리 오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처분.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본등기. 자, 이때 가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 이거는 취득입니다. 그러면 자, 학문적으로 설명할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처분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법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취득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법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이리 오세요. 아니, 제 말은 법에 규정이 없다니까. 그럼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선거권은 만약에 20살이다. 18살이에요? 19살이에요? 20살이에요? 20살이라고 칩시다. 그냥 20살까지만 한다고 법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15살짜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법에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법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리로 오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매매를 하면 이쪽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처분입니까? 취득입니까? 처분. 이쪽은 매수인입니다. 처분입니까? 취득입니까? 취득. 이거 취득입니다. 그럼 이제 칠판을 보세요. 10살짜리 애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개월 된 애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애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취득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법에. 근데 이리 오세요. 10살짜리 애가 집 팔아먹으러 왔다. 돼야 안 돼요? 안 돼.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다. 처분은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처분은 금지시킬 수 있다. 취득은 금지시킬 수 없다. 그 법에서 안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처분은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법인이 처분할 때도 사본 총회 결의사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근데 취득을 할 때는 그런 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세 번째 자기 지분 줄 것에 오른쪽에 전부 줄 것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그냥 낱말만 자꾸 익숙시켜 갑니다.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가 되냐, 전부에 대한 본등기가 되냐, 이런 말이에요. 전부에 대한 본등기. 그러면 이거는 O, 이거는 X입니다. 자, 그럼 칠판을 다시 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러면 자, 요리라 보세요. 자, 이 맞춥니다. 지분의 보존 등기 O 덱스타 X. 지분의 이전 등기는 뭐죠? O.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로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 집이 시가 2억짜리, 2억짜리. 이때 을하고 병하고 각각 1억씩 내어가 2억짜리를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둘 수 있답다 있지. 되죠? 그러면 요 두 사람은 각각 1억씩 내었으니까 2분의 1에 2분의 1 나중에 공동 소유하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2분의 1에 2분의 1에 지분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맞죠? 네. 그럼 이제 원점으로 갑니다. 병이 자기 지분을 매매할 수 있다. 그럼 매매할 수 있는데 현재는 가등기만 돼 있다. 본등기가 돼 있다. 가등기. 가등기는 물건이 변했다 안 변했다? 정답입니다. 지분은 매매가 되거든. 근데 현재는 가등기만 돼 있으니까 소유권이 변하지 않았어. 그럼 지분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지분만큼 본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된다. 이걸 법에서 허용을 해줍니다. 그럼 지분에 본등기할 수 있다. 전부에 대해서 안 된다는 말은 둘이 같이 가서 본등기했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여기서 전부라는 말은 병이 자기 지분을 매매하기 위해서 을의 지분까지 본등기를 청구할 수는 뭐다?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네, 딱 외우세요. 그 다음에 유정의 사망하고 오른쪽에 생존만 줄 거 보세요. 그래,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유정은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유언장은 죽어야 효력이 있다, 살아야 있다, 죽어야 가등기가 됩니다. 살아 생전에는 효력이 아직 안 발생했기 때문에 가등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인정려 이래 나오죠. 요거는 29회 시험 문제 답인데, 자,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안다, 모른다? 자,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할 때 우리가 박사 논문을 쓰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합니다. 만약에 처분금지가 뭐지, 본등기 금지가 뭐지, 이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법에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제한할 수 뭐다? 있다. 취득을 금지하는 것은 제한할 수 뭐다? 없다. 우리는 OX를 시험 문제 내지, 처분금지가 뭔지, 본등기 금지가 뭔지를 시험에 내는 거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러면 그건 서울만 외우면 되지. 몇 년도부터 서울이지, 그러면 서울의 인구가 몇 명이지,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때는 딱 골격만 공부하고 가지는 전부 다 버리는 겁니다. 그걸 왜 이러면은 공부의 양이 많아서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 나온다면은 우리가 박사 논문을 쓰면 처분금지에 대해서 논하라 이래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OX만 묻잖아요. 맞다, 안 맞다?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 책을 자꾸 읽으면서 지문을 익숙을 시켜야 돼. 그럼 요리 오세요. 사인정려거든. 우리말로 말하면 죽는다는 걸 조건으로 정리한다. 죽는다는 걸 조건으로 정리한다. 예를 들면 엄청 쉽습니다. 예를 들면 엄청 쉬워요. 자, 여기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가 시골에 살고 있고 자식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파. 그러면 자식이 시골에 내려와서 병간호를 해야 돼. 근데 자식의 생활의 무대는 서울이다 보니까 시골로 내려갈 입장이 못 돼. 그럼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가야 돼. 그런데 아버지는 또 서울 생활은 죽어도 싫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을이라는 조카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요 세 사람이 딱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너는
나를 간호해줄 입장이 못 되니까 조카 너가 나 죽을 때까지 간호해주면 이 집 너 이름으로 해줄게. 말 돼? 안 돼요? 돼. 그럼 이게 청약입니다. 청약. 그럼 어른 오케이? 이러면 이게 성약입니다. 그러면 어른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뭐 해야 된다? 가등기. 그럼 어리, 예, 큰아버지 알겠습니다. 근데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미리 제 이름으로 가등기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간호하겠습니다. 말 돼요? 안 돼요? 돼. 지금 갑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 사인정년은 살아 사는 거예요. 아까 유정은 죽어 사는 거예요. 됐죠? 네, 통과. 그 다음에 시기부하고 네 개를 묶었어요. 밑에 네 개. 그럼 이거는 이제 민법을 가져옵니다. 시기부 정지조건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발생.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정말이세요? 그래. 그러면 제 이름으로 가등기 해주세요. 돼요? 안 돼요? 돼. 근데 오른쪽에 종기부 해제조건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소멸. 그러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용돈을 주겠다. 졸업하고 나서는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 가등기가 없어요. 그 다음 밑에 거 장래에 동그라미 칩니다. 확정될. 오른쪽은 불확정될. 답이 벌써 나와 있죠. 불확정될 청구권은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그 밑에 청구권이 동그라미 칩니다. 있는. 오른쪽에는 없는. 여러분들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다른 말로 할게요.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청구권이 없다는 말은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단독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신청에서만 가등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단독신청에는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가 없다.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은 어느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을 잘못했어요. 물권은 어느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채권은 법률 행위를 한 양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있으나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놔야 돼. 오케이. 네. 그 정도 공부해두면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신청으로 갑니다. 공동신청은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그럼 단독신청 예외입니다. 예외. 다 단독신청해 보세요. 가등기 권리는 가등의 상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동그라미 칩니다. 판결. 공부할 필요 없죠. 판결서 들어가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번에 기억. 별표를 하세요. 기억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무자 죽었습니다. 성락이 있거나 자르세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죽었습니다. 가처분 명령. 여러분들 성락서 들어가면 단독으로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여러분들 교과서 몇 페이지를 가냐면 344페이지를 갈게요. 344페이지 가면은 7번에 가등기에 말소가 나오죠. 말소. 그러면 내가 원칙은 상관없어. 예외를 봐, 예외.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235페이지라고 적었어요. 235페이지에. 가등기 명의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가등기 의무자 또는 가등기 등기성이라는 가등기 명의에 죽었습니다. 성락을 받아 성락서가 들어가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됐죠. 그러면 339페이지를 갑니다. 자, 이리로 오세요. 이거를 한 방에 공부를 합니다.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신청이 있고 말소가 있어요. 자, 요렇게 됐거든. 자, 보세요. 여기에 갑, 여기에 을. 자, 이 부동산입니다. 이때.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오면 이 집을 너 이름을 해줄게. 정말이세요? 그래. 그러면 제 이름으로 가등기 해주세요. 말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이번에 을에게 소유권 이런 청구권에 가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이 사람이 무슨 자? 권리자. 그럼 둘이 가서 공동신청했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데
시아버지가 큰 소리 친다고 너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을 너 이름을 이렇겠대. 근데 막상 며느리가 그럼 아버님 제 이름으로 가등기라도 해주세요 이랬어. 그럼 시아버지 쫄였다 안 쫄였다? 그러면 쫄였어요. 그러면 가등기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그거 안 가는 거예요. 그거 안 가면 차일피일 미루고 안 가. 그럼 며느리가 눈치 끌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요즘 며느리 독하다 안 독하다? 독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출타하시다가 코로나 걸릴 우려 있으니까 성낙서만 하나 써주면 저는 제 혼자 가서 하고 오겠습니다. 말 돼요 안 돼요? 돼. 그러면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성낙서를 들고 가면은 며느리 혼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부를 할 때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든 등기는 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는다. 불이익 보는 쪽을 한다. 불이익 보는 쪽은 의무자다. 권리자다. 의무자. 항상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등기는 권리자가 의무자의 성낙서만 들고 들어가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모든 등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낙서가 들어가면은 인감도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거 되죠. 그럼 그건 시험에 나오더라도 틀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는 됐어요. 요 글자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게라 가처분 명령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요 글자를 보면은 자 여기 봅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가처분 명령. 시작. 가처분. 글자가 같아 다르다. 글자가 다르다 이 말. 그러면 이거는 촉탁으로 책에 옆에 있습니다. 촉탁으로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독 신청이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 요리 오세요. 우리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가처분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법원의 촉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가처분 명령은 애가 다릅니다. 이제 애가 다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는데 이쪽이 매도인입니다. 이쪽이 매수인입니다. 그 매수인이 매도인 얼굴을 딱 보니까 이 완전 사기꾼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저놈 저거 잔금 받아가고 등기 안 넘겨주고 애미길 가능성이 보여. 그러니까 을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넘어가면 나한테 가등기 해줄 수 있냐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다 그래 해줄게. 그러니까 계약서 속에 특약사항을 넣은 거예요. 중도금이 넘어가면 가등기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계약금 넘어갔어요. 중도금 넘어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을이 가등기 해달라고 하거든. 근데 갑이 뭐라고 그러냐? 야, 이 사람아, 중도금 주고 가등기 해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잔금 받고 등기 받아가면 되지.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을은 계약서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요거를 들고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으로 가서 요놈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법원 너가 가처분 명령서를 하나만 발부해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 명령서를 하나 발부해 줍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법원에서 발부한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요거 들고 들어가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속에 특약 이런 거는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큰 소리 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체면 차리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가등기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주면 안 돼요. 받아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받아와야 돼요. 맞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요 글자를 꼭 기억해 둡니다. 가처분 명령은 뭐 할 수 있다? 단독. 이런 거는 특이 케이스거든. 그게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리 오세요. 이제는 말소를 배우러 갑니다. 그럼 말소를 배우러 갈 때, 자, 이럽니다. 공동말소. 자, 이렇게 됐어요. 칠판에 오세요. 자, 요때 며느리 이름으로 가등기 했거든. 근데 며느리가 시험을 쳤는데 57.5를 받았어. 됐다, 안 됐다? 안 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 가등기 말소시키라고 한다, 한다. 그럼 이거 말소합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럼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해도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이거 통과됐어요. 그 다음에 칠판을 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가등기 말소해달라고 했어. 근데 이제는 며느리가 안 가. 1년간 더 기회를 달라고 안 가. 그러면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그럼 너 성낙선 하나 써라. 그럼 내가 갔다 올게. 말 돼요, 안 돼요? 돼. 그러면 갑이 을의 성낙서를 들고 들어가면 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갑이 말소할 때는 을의 성낙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을이 말소합니다.
얼. 그러면 요게 가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 얼. 그러면 얼 보세요. 보세요.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혹이다, 호가이다, 호. 그럼 얼 스스로가 이걸 말소시켜 준다면 갑은 좋아지는 거다, 나빠지는 거다? 좋아지는. 그럼 가만히 놔둬야 돼요. 성낙선이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면 요 사람은 권리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답입니다.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그러면 얼은 당연히 본등기를 한다. 그런데 얼이 본등기를 안 하고 스스로 가등기를 말소해러 봤어. 오케이? 그럴 리가 있답다. 없다. 없는데 해로 왔거든. 그러면 본인 여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얼에 뭐가 돌아? 인가. 자, 그럼 결론은 정답입니다. 요거 말소입니다. 갑이 말소할 때는 을의 성낙서를 들고 가야 돼, 안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야 돼요. 을이 말소할 때는 갑의 성낙서는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을은 뭘 들고 가야 된다? 인가. 요게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인이 뭐가 좋아? 인가. 오케이? 네. 우와, 잘했어요.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위에서는 가처분 명령만 기억하면 되고, 밑에서는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 인감을 들고 간다는 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되죠. 한 장을 넘깁니다. 여러분들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에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나오거든. 옆에다가 247페이지라고 적어 놓았어요. 247페이지. 304페이지 갑니다. 가등기의 실행이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제 형식입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주등기 나왔죠. 동그라미 3번에 부기등기 나왔죠. 자, 340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주등기입니다. 본등기 할 때 주등기면 가등기도 뭐다? 주등기. 옆에 자, 줄 거 씁니다.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3번으로 갑니다. 부기등기입니다. 본등기 할 때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옆에 저당권 이전의 가등기를 줄 것이에요. 되죠? 그럼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약혼의 대상자와 결혼의 대상자는 같아야 된다, 안 같아야 된다?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등기와 본등기는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요 글자를 보세요. 요 글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어요. 그럼 가등기를 하면 번호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그러면 본등기는 제일 앞에 있는 게 그대로 내려오는 게 본등기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이전. 그럼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주등기. 그러니까 가등기 때 미리 2번 주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리 오세요. 1번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등기를 하고 번호를 봤죠? 그러면 요겁니다. 요 앞에 요 있죠? 무슨 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전세권 이전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요게 그대로 내려오는 게 본등기입니다. 전세권 무슨 등기? 이전. 그러면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 하거든. 그러니까 가등기 때 미리 1의 뭐다? 1.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그럼 이래 시험에 넣으면 틀릴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각도로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하지만 전세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래 풀면 됩니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341페이지를 갑니다. 가면은 자, 그 이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나오거든. 그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배우러 갈게요. 배우러 가는데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